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요. 요즘 뭐 기름값 고공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고삐 풀린 유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기사가 지금 뭐 자영 주유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. 일단 강 부장 요즘 그 출퇴근할 때 차 갖고 다니시죠? 네, 전 집이 좀 멀고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차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.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그 거리에서 차가 약간 줄은 것 같습니다. 이게 기름값이 비싸서 그랬을 것도 같고요. 근데 기름값이 정말 너무 올랐어요. 근데 이 자영주유소가 생기면 기름값은 좀 싸질 수 있는 건가요? 예, 그럴 걸로 보입니다. 아, 일단 그 기름값 이 구조를 보면은 네. 되게 그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한 50% 그리고 세금이 46%, 그다음에 주유소 마진이 한 3%가량이기 때문에 그 자영주유소들이 정유사의 세전 공급 가격을 압박을 하면은 좀 기름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. 지금 뭐 휘발유가가 얼마입니까? 지금 서울 평균 리터당 2,350원인가요? 네, 그렇게까지 올라간 이게 거죠. 사상 진짜 많이 올랐네요. 최고 기록이죠? 네. 올 들어 뭐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네. 아니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? 뭐 물론 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올라서 뭐 일단 그 이란 사태하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가 풀리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갔다는 기본적인 베이스도 있습니다만은 국내 그 정유사의 구조들이 그 매개사가 과점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공급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도 기름값이 그 고공행진을 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. 자영주유소들이 뭉쳤다고 하는데 사실 자영주유소가 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큰 대기업 계열의 주유소만 봤지 사실 보기 눈에는 많이 안 띄는데 이런 데가 많은가요? 많죠, 네. 아, 그래요? 그렇습니다. 뭐 그 몇 주유소라는 개나 게 뭐 직영주유소라는 게 이제 그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은 그 그 정유사에서 기름을 사다가 자체적으로 파는 자영주유소들이 숫자가 꽤 많습니다. 그런 데는 간판은 예를 들면 그 대기업 계열사면 어디다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자기 예. 이름을 걸고 하는 건가요? 자기 이름을 걸고 하지는 않고요. 네. 그 어느 한 주유소만 공급을 받기 때문에 네. 그 공급받는 주유소에 간판을 달고 나갑니다. 아, 그럼 저희는 자영주유소인지 아닌지 구분은 할 수 없는 거네요? 그렇죠. 구분하기는 어렵죠. 네. 요즘 그 기름값이 하도 비싸다 보니까 주유소 찾아 산만리? 싼 주유소 찾아 산만리? 맞습니다. 앱도 나왔잖아요. 아 애플리케이션? 예, 스마트폰에? 어디가 제일 싼지 뭐 이런 아, 찾을 그거 수 알려주는 있는데. 거. 네. 저만 해도 그 기름값이 가장 비싼 동네라는 동네에 좀 살고 있어요. 어디신데요? 여의도입니다. 좋은 네, 거기 국회가 있다 보니까 네. 그 기름값이 가장 비싸다고 그러는데요. 저도 항상 그 주변 동네에 가서 기름을 먹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지난번 작년에 네네. 그 정부에서 이제 기름값이 비싸다니 이제 아우성이니까 이제 그 정유사들한테 좀 그 압력을 행사해서 100원인가 찔끔 내렸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것도 지금 올라가는 건 막 고삐 풀린 듯이 올라가요. 그 좀 원인 이유가 좀 그 있습니까? 작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1월에 기름값이 참 묘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죠.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정부가 압력을 정유사들의 뭐 사실상의 압력을 가했고요. 그래서 뭐 정유사들은 고통 분담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4월부터 7월까지 3달간 기름값을 내렸었는데요. 한시적으로 리터당 100원을 내렸었는데 뭐 그게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름값이 다시 그게 튀어올랐어요. 맞는 게요. 용수철로 보면은 네. 잠깐 우물어들었다 엄청나게 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아니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 1,800 경유거든요. 저는 경유차인데 1,800원 정도의 기름을 넣다가 그 100원 내리라고 해서 1,700원대가 됐어요. 근데 지금 얼마냐면 1,998원이더라고요. 얼마 전에 냈는데 경유가요. 경유니까. 경유도 이제 2,0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많이 올랐죠. 예.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불리는데 과연 이게 아까 뭐 정부가 100원 내렸다 한 거 또 별로 효과를 반짝 효과밖에 못 얻었었는데 어떻습니까? 이번 건 좀 기대해 볼 만하나요? 정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이제 그 기름값을 직접 통제하는 그 100원 내린 조치가 효과가 없었지만 네. 이번 거는 조금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알뜰 주유소라고 최근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알뜰 주유소가 등장하면서 그 파장으로 이게 등장했다라면서 이제 본인들이 정책을 잘해서 자화자찬 이런 아닌가요? 알뜰 주유소가 별로 알뜰하지 않다는 말도 있어요, 사실은. 네. 어떻습니까? 뭐 골프 칠 때 좀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는데 아, 뭐 기름값이 비싸니까 아마 직장인들 이제 적은 돈으로 다 이제 운전 기름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활동할 때 회사에서 유류비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한 달에 5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전에는 그게 충당이 됐었는데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 돈 가지고 모자라서 개인 돈으로 충당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한테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회사 또 약정 늘려줄 수도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아까 좀 골프 얘기를 하셨는데 골프 치러 갈 때 조금 멀리 떠나잖아요.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카풀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개인이 가기도 하는데
카풀을 할 때 누구 차를 가지고 가느냐라고 가지고 서로 이렇게 눈치 경쟁을 하는 게 현상이 있습니다. 자기 얘기 아니에요? 아,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골프장이 되게 멀리 있다 보니까 사실 기름값이 만만치 않죠. 그러게요. 하다 보면. 네. 예. 옛날처럼 이렇게 뭐 그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700원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차 가져오는 사람한테 얼마씩 좀 준다 그럽니다. 아, 골프장 가. 남은 얘기하듯이 하시는군요. 알겠습니다. 뭐 어쨌든 간에 이 기름값 고공행진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 이 자영업 하시는 자영 주유소들이 반란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값싼 그 가격으로 기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?